파일 디자인, 파일 설계 부분에 대한 심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무 바쁜 일상을 보내셨을 텐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이왕 이제 학습에 임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식과 이론을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레코드들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데이터 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포인터가 순차적으로 데이터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지시함으로써 그 데이터 구조 관계를 유지하는 파일 편성, 이런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가 있잖아요. 그 매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 파일을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쑥 밀어넣을 수 있으면 되는데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이 디스크 안에 또는 저장 매체 안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플러그처럼 조금씩 자잘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을 때까지, 빌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면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때를 감안해서 만든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리스트 편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나의 몸뚱아리 중에 어느 부분이 어디에가 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연결해서 찾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데이터 1 다음에 오는 데이터 2는 어디에 있다라는 포인터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포인터 정보를 이용해서 이 다음 데이터인 데이터 2의 위치, 시작 위치를 알고, 그래서 그 시작 위치를 찾아가서 쭉 보는데 아직도 다른 부분에 연결된 데이터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 2에 있는 그 포인터 정보를 이용해서 그 위치로 찾아가는 이런 그 방법이 바로 이 리스트 편성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감이 잡히시죠? 예, 다시 한번 이런 관계를 여러분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서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 하고 계시죠? 지금 이런 기회를 드릴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파일 형식 중 파일 편성에 어떤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파일 편성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파일 편성 방법은 대표적으로 뭐 순차 파일 편성, 그 다음에 색인 순차 파일 편성, 블록 파일 편성, 뭐 이런 편성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 3, 4번은 의미 없는 말이냐면 이 문제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이런 소스 데이터라든지 마스터 파일이라든지 트랜잭션 파일 같은 것은 여러분들 어떤 파일의 종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해싱 함수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해싱 함수에 의해서 주소를 계산하는 기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키 값을
가지고 동일한 주소 공간을 점유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되는 레코드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용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노니움이라고 하죠. 시노니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순차 파일의 특징. 우리가 이제 파일을 편성할 때 이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이 파일 구성 방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일 편성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순차 파일 편성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을 이제 고르는 거죠. 순차 파일 편성은 처리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이용도는 낮다. 데이터의 수록이 다른 파일에 비하면 어렵다. 데이터 검색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은 이 파일 편성 방식은 매체에 순서대로 쭉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일의 내용 1, 2, 3번은 이것의 어떤 단점이죠. 그리고 정답은 그래서 4번인데요. 파일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파일 편성 방법 중에서 순차 파일 편성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순차 파일 또는 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시퀀셜 파일 편성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기가 좀 다르죠. 1번 집계형 파일이나 단순한 마스터 파일 등이 대표적인 응용 파일이다. 그 다음에 기본 키 값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파일 안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이건 항상 이런 순차 파일은 테이프 같은 매체에 적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가 삭제할 때는 항상 백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을 잘라내거나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 공간의 활용률이 높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순차 편성에 적합하고 평균 처리 시간이 가장 긴 매체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런 순차 편성 방식에 가장 적합한 매체는 테이프 형식입니다. 테이프 형식, 자기 테이프. 자, 이제 색인 순차 편성 방식이 있어요. 자, 순차 편성 방식이 단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것을 좀 더 개량하려고 하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코드에 추가 삭제할 때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것도 맞고요. 또 어느 특정 레코드에 접근할 때 인덱스에 의해서 직접 편성 파일에 비해 접근 시간이 빠르다. 아니에요. 인덱스 구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편성 파일에 비하면 접근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네 번째 보기에 있는 오버플로 되는 레코드가 많아지면 사용 중의 파일을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온 그 색인 순차 편성 파일 방식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여기는 기본 데이터 영역, 뭐 인덱스 영역, 그 다음에 오버플로 영역, 이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인덱스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3번 기본 인덱스 영역이라는 건 없죠. 트랙,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스터가 있고 트랙이 있고 실린더 있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인덱스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입출력 파일을 설계할 때 색인 순차 편성 파일, 인덱스 시퀀셜 파일 편성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레코드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기본 데이터 구역 안에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레코드를 우리가 오버플로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 오버플로 된 레코드를 기록하는 영역은 어디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린더 오버플로 영역에다가 저장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트랙이나 실린더라는 얘기는 어떤 매체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디스크 매체를 쓰고 있죠. 그러면 디스크 한 장이 있을 때는 실린더가 없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여러 장을 겹겹이 쌓아놓고 있으면 실린더라고 하는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랙은 이제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1번 트랙부터 순서가 쭉 나가서 10번 트랙까지 있다고 치면, 그러면 기본 데이터는 어디에 실리냐면 2번 트랙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번 트랙에는 여러 가지 인덱스 정보 같은 것이 1번 트랙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가면 이제 실린더 오버플로 구역이 생기죠.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처리될 파일의 정보가 기록 순서나 코드 순서와 같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와 관계없이 특정한 방법을 써서 키 변환을 통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처리할 때도 필요한 장소에 직접 접근하도록 만든 그런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랜덤 파일 또는 직접 액세스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여기 랜덤 파일 순서나 2번 순차 파일, 순서 파일은 같은 얘기입니다. 시퀀셜 파일을 말해요. 그리고 4번은 이제 인덱스드 시퀀셜 파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기는 세 가지가 구성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덤, 그다음에 시퀀셜, 인덱스 시퀀스,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정리들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이번 파일 설계에서는 어쨌든 이 파일을 매체에 기록을 하고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을 이제 인출해서 정보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파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올바른 파일 설계 순서를 선택하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설계할 때의 그 과정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파일 설계할 때는 이 파일의 성격 또는 사용 목적 같은 것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로 만들 항목들을 결정하고, 그 파일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특성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매체에 어떤 식으로 기록할지를 정하는 그런 순서로 파일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파일 설계 순서를 지금 정답은 2번인데요. 용어나 아니면 그 이런 명칭이 조금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여러분들 그 앞에서 찾으셔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 이제 잘 따라서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이제 이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땐 여기 나와 있는 퀴즈 중에서 당연히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객관식, 단답식, 그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결합을 시켜서 하는데요. 이건 이론 과목이다 보니까 암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또 이론 과목이지만 또 설계하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객관식이나 단답식 문제보다는 간단한 서술형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설계 순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학습은 공부는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라주는 게 올바른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면요. 자, 시스템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 파일이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제어, 작동,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제어 프로그램이 이런 일을 하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는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요소는 이거예요. 파일을 구성하는 요소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나열을 하시고 이 네 가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잠깐 몇 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세요. 아주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번 그 챕터, 이번 강의에서는 사실은 이 네 가지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네 가지 구성 요소, 뭐 이제 아이템 또는 필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레코드가 있어요. 이 아이템은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느냐면 속성이 됩니다. 속성. 그리고 이제 레코드가 있어서 이 아이템과 레코드를 결합시키면 하나의 파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일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이템과 레코드로 구성되지만 레코드는 다시 이제 논리적인 로지컬 레코드와 그다음에 피지컬 레코드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리를 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레코드 형식 중에 경제성이 낮고 처리 속도가 느리지만 프로그램 작성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하나의 논리적인 레코드가 하나의 물리적인 레코드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모든 레코드의 길이가 동일한 방식은 뭐냐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가 레코드의 형식은 네 가지 형식이 있었어요. 네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길이를 고정시키느냐 가변시키느냐, 그리고 블록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블로킹, 그 다음에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조합시켜서 네 가지 방식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블록을 만들지 않으면서 길이는 고정시키는 non blocking fixed length 레코드 방식이 있었어요. 즉 비블록형 고정 길이 레코드 방식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에요. 레코드의 길이를 고정시키고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를 동일한 길이로 쭉 가져가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낮고 처리 속도가 느려요. 근데 단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는 쉬운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겁니다. 비블록형 고정 길이 레코드 방식. 그러면 이것만 알았다고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화면에 제가 이제 영문으로 표시를 돼 있지만 이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자, 두 번째 방식은 Non-Blocking Variable Length예요. 즉 레코드의 길이는 가변적입니다. 근데 이것도 블록으로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논리적인 레코드들의 길이가 다르고, 그럼으로써 이 피지컬 레코드도 어떤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은 이제 이런 개념 외에도 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방식에, 이 형식에. 그것을 지금 이제 같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으로 만드는데 길이를 가변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레코드 형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로지컬 레코드들의 길이가 다 다르죠. 다르니까 이 로지컬 레코드들의 길이가 다른 것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블록으로 만들었다라는 블록에 대한 랭스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블록에 대한 랭스까지 포함해서 전체 한 블록에 대한 길이가 얼마다라는 것을, 즉 블로킹 되어 있는 이 길이도 포함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레코드 정보만이 아니라 이 오버헤드가 붙는 거죠. 블록의 길이가 얼마고 그다음에 이 논리적인 레코드들을 얼마로 묶었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블록으로 만드는데 레코드의 길이는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자, 여러분은 제가 이제 개념만 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각 레코드 구성 형식에 대한 장단점까지 지금 정리를 하시면 아주 좋겠죠. 이런 방식들이 명칭은 이제 우리가 파일 설계에서 쓰는 명칭이지만 이게 이제 다른 과목이나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를 표현할 때, 또 컴퓨터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이 이미 녹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이 또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접했을 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겠어요. 자, 장단점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정리,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가 다 안 된 분들은 본 학습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중 작업 파일, 워킹 파일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죠. 워킹 파일이 아닌 것은 이제 히스토리 파일입니다. 히스토리 파일도 파일의 종류긴 하는데요. 이런 뭐 마스터 파일, 트랜잭션 파일, 뭐 이런 히스토리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 한번 추후에 학습을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제 이 16번 문제는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정답만 봐보세요. 정답은 이제 논리적인 레코드와 물리적인 레코드에 대한 것이 정답이 나왔는데, 앞에서 제가 이제 레코드는 논리적인 레코드와 물리적인 레코드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레코드와 물리적인 레코드의 개념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논리적인 레코드와 물리적인 레코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파일에 대한 건데, 파일이 갖고 있는 특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작성하시오 했는데요. 파일은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 목적이나 형식 같은 것을 갖는 그런 레코드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최종 단위가 되겠죠. 여러분 파일의 특징, 우리 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설계에 대한 모든 학습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나름대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